머리 번호 19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볼게요. 1교시 이어서 목요일은 2교시 연속으로 사회 수업. 좋죠? 자, 우리 1교시에 뭐 배웠나요? 약간 과학적인 내용 배웠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좀 많이 어떤 과학적인 기체들이 과학적인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구가 더워진다. 대충 이런 정도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기후변화가 그냥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또는 동물,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지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사회과목도 그리고 태블릿 PC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같이 앞에 칠판 보고 수업 시작할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2교시에 관련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여러분이 그림이 뭔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선생님 그림을. 자, 이렇게 뭘까? 뭐 귀여운 애가 이렇게 앉아있네요. 뭐인 것 같아요? 하마? 아니에요. 자, 이 귀여운 동물은 바로 강아지가 아니라 북극곰입니다. 북극곰. 엄청 귀엽죠? 토실토실 아기 북극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사진을 보시면 같이 사진 볼게요. 자, 놀랬죠? 자, 이 귀여운 북극곰이 이렇게 커다란 맹수가 된다고 합니다. 북극곰이 다 자라면 수컷인 경우에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더 큰 엄청 어마어마한 괴물이 된다고 해요. 북극곰이 여러분 얼마나 센지 아나요? 그 지상 육상 동물 중에 코끼리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북극곰이 세다고 해요. 북극곰 손 보면 지금 사진에 엄청 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팍 치면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잡아먹고 삽니다. 이 귀여운 애가 나중 되면. 그런데 이 북극곰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영도 엄청 잘해가지고 북극의 차가운 바닷속을 이렇게 수영하면서 먹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최근 들어 북극곰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 어린 귀여운 북극곰이 다 크기도 전에 죽고 있어요. 왜 죽을까요? 지수가 지금 얘기했는데 먹이가 부족해져서 죽는다고 했어요. 물론 북극곰의 먹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도 줄어들고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지금 주호가 얘기했는데 북극곰이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해서 먹이를 잡고 다시 이렇게 다음 얼음으로 올라오는데 북극이라는 곳은 땅이 없어요. 바다 위에 이 바다가 얼어있는 얼음만 있는 곳인데 이 빙하가 우리 1교시에 배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녹으면서 얼음과 얼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잡은 북극곰이 다음 얼음까지 이렇게 헤엄치고 가다가 너무 멀어서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다 바다니까 익사를 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북극곰은 그냥 동물이잖아요. 북극곰이 죽는 건 안타깝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 학생들, 그 선생님의 삶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다면 배우지 않겠죠. 자, 우리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북극곰의 죽음과 관련된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변화가 우리 사람들 그리고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변화에 대한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텐데요. 먼저 노트 꺼내서 같이 판서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결과로 인한 영향입니다. 해수면이 뭔가요? 해수,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의 면, 높이가 상승한대요. 그 바닷물 어디서 왔을까요? 배웠죠? 자, 첫 번째 1교시 시간에 배웠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가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 먼저 해수면이 왜 상승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해수면이 상승한 원인은 우리 1교시에 배웠던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적어줄게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다 녹아서
이 빙하 녹음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바닷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림으로 한번 같이 좀 알아볼게요. 자, 그림 간단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여기는 북극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적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야자수가 있고요. 여기는 얼음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닷물이 평소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해수면이라는 거예요. 바닷물의 높이. 그런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적도에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딱 봐도 지금 과거의 얼음과 얼음까지 북극에서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로 얼음이 줄어들었어요. 바다가 녹으면서. 그러면 북극곰이 여기서 이 거리를 헤엄치다가 죽을 수가 있겠죠. 북극곰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적도에 있는 이 섬은 야자수가 있는데 이곳은 대표적인 나라 투발루라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섬 전체를 덮을 지경까지 높아지면서 이 투발루라는 나라 전체가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도망쳐야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투발루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포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받아주세요라고 여러 나라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 문제 때문에 국가를 저버리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 환경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노트 정리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영향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투발루 적도에 있는 국가예요. 좀 이따가 위치를 찾아볼 건데, 그리고 몰디브. 자, 이런 적도에 있는 국가들이 섬나라가 점점 침수된다. 그래서 환경 난민이 발생한다. 침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기상이변 증가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바닷물만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여름에 장마가 엄청나게 오래 지속된 것처럼 기상현상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상이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상이변의 원인,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만 더워지는 게 아니라 해수,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하죠. 자, 여기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많이 과학적인 건데 우리 과학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선생님 물어볼까? 지수야, 너 과학 잘하지?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여름에 많이 오는 뭐가 더 세진다고 배웠니? 그쵸? 잘했어요. 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태풍의 에너지가 더 세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해수 온도가 바닷물이 뜨거워지는데 태풍이 세져요? 그거는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과학 시간에 교과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하고 태풍이 더 세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사회 시간이니까 이런 원인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수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태풍의 에너지가 세지게 된다. 그러면 기상이변의 영향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오는 자연재해 있죠? 자연재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태풍,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르죠? 자, 이 녀석이 파워가 더 세집니다. 강도가 높아지고요. 그냥 힘만 세지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1년에 10번 왔다면 더 큰 태풍이 1년에 15번, 20번 이런 식으로 오게 바뀐다는 겁니다. 빈도라고 합니다. 빈도가 뭔가요? 자주, 얼마나 자주.
그 영어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빈도부사, always, sometimes. 얼마나 자주 오는가. 그 빈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구가 더워졌기 때문에 바다 온도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역 변화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세 가지 볼 건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나라가 침수되고요. 두 번째로 지구 온도, 특히 바닷물이 더워지면서 태풍이 세지고 자주 온다. 정리가 되셨죠? 다음 노트의 세 번째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 그림 그렸던 북극곰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해수면이 높아지면 아까 그림에서 북극곰이 이렇게 헤엄쳐서 건너가다가 얘가 이렇게 빠져서 죽겠죠? 그래서 북극곰이 죽는다. 두 번째,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해수의 온도가, 여기서 지구 온도가 더워지면 바닷물도 더워진다고 했죠? 바닷물이 더워지면 태풍만 세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주 아름다운 게 하나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에 그림 5번에 보면 지금 산호초 그림이 있는데 뭔가 하얗게 떠 있어요. 그죠? 우리 열대바다에 가면 잠수하고 들어가면 엄청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무 비슷한 거 있죠? 걔는 사실 동물이에요. 나무처럼 생긴 말미잘 같은 산호. 그 산호가 죽어서 만들어진 산호초.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가 더워지면 하얗게 변하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에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아름다운 산호초가 다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산호초들이 지구가 더워지면서 얘네가 다 이렇게 하얗게 말라 비틀어가지고 죽어버린다. 이게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고요. 자, 태풍이 강도가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의 태풍이 이렇게 왔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커다란 슈퍼 태풍 이런 것들이 1년에 훨씬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한 그림이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이런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정리해보면 해수면이 올라가서 섬나라가 침수된다. 지역변화 첫 번째. 두 번째, 기상이변이 증가하는데 왜 그러냐? 지구가 더워지고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따다다다닥 원리로 인해서 태풍이 세진다. 세 번째, 해수면이 상승해서 북극곰이 죽고 동식물이 죽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산호초가 죽는다. 자, 이런 지구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들을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 아까 모둠별로 좀 조사할 걸 나눠줬어요. 자, 1모둠은 그 교과서에 있는 미국 몬태나의 빙하 모습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태블릿 PC랑 사회과부도 이용해서 지금 바로 2모둠은 투발루라는 여기 섬나라 어딘지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3모둠은 그 대보초라고 방금 본 산호의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대강 위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찾는 동안 한번 지도를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같이 지도에서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지금부터 찾아주세요. 시작! 자유롭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도를 좀 그려볼 텐데 지도에다가 한번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여기에 영국, 아일랜드,
타일랜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이쪽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있죠. 저 계속 찾아주세요. 누가 떠드나 지금. 선생님 이거 노는 거 아닌데 지금. 자 이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자 여기 이렇게. 자 다 그렸나요? 좀 본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1모듬 미국의 그 빙하 어디 있었나요? 네, 그죠? 이쪽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이쪽에 있었어요. 그죠? 자 이쪽에 찾았고요. 여기는 산이 엄청 높아서 빙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북극은 어딘가요? 북극은 여기 지역 북극 이쪽에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지금 바다인데 여기가 얼어있는 데가 북극이고 여기가 그린란드. 자 그리고 이모둠 아까 어디 찾았죠? 이모둠이 투발루 찾았죠? 투발루 어디 있나요? 네, 투발루. 네, 여기 적도 근처에 이쪽 태평양에 투발루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발루. 그리고 산모둠이었나요? 아까 산모둠 대보초 어디 있나요? 그죠? 대보초 잘 찾았어요. 대보초는 이쪽에 이렇게 호주 동쪽에 이쪽에 바다 쪽에 커다랗게 산호들이 많은데 그걸 대보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섬나라가 침수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여기 있는 이 투발루 적도와 가깝죠? 적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적도가 가까운 투발루에서 환경 난민이 발생한다. 위치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기상이변이 증가한다. 태풍이 발생하는 곳. 태풍은 주로 열대저기압을 우리 아시아 쪽에서 부르는 거죠. 여기 필리핀 이쪽에서 이렇게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북태평양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쪽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점점 세지고 자주 오게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태계의 영향. 북극곰은 이쪽에 북극에서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빙하도 전 세계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이쪽에 알프스 빙하도 많이 녹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빙하도 거의 다 녹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빙하들이 다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죠. 지구가 더워지고 바닷물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속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가 다 하얗게 변화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백화현상이라고 여기 정리했습니다. 산호초 백화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호주 동쪽의 대보초라는 바닷속의 산호 군락지를 말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자, 여기 위치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수업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변화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본 수업은 강의식으로 좀 재구성했습니다. 원래 문제와는 다르게 거의 90% 정도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보면은 학생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타블렛 PC와 사회과 부도가 이제 사용 가능한 기자재로 주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조사를 곁들여서 서로 협업하면서 마지막에 이 지도에다가 표시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작성한 1과 2를 이제 실현을 했는데
보면은 작성란 1은 이제 동기유발이에요. 그래서 그 북극곰 얘기를 하면서 동기유발을 했고 자연스럽게 지역 변화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각각의 이제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자료 찾는 시간을 거쳐서 이 모둠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 내용들을 각각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도를 학생들이 조사하는 동안 제가 그리면서 여기에 이렇게 오늘 수업의 내용들에 나온 부분을 같이 표시하면서 공간적인 학습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식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본인이 잘하시는 방식을 좀 찾아서 그걸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업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